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렉 마샬과 마크 존스턴이 공저한 마케팅 매니지먼트, 즉 마케팅 관리 3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먼저 미국 마케팅협회, 즉 AMA라고 하는데요. AMA의 공인 마케팅 자격증, 즉 Professional Certified Marketer. 그래서 AMA PCM이라고 불리는 자격증 세 가지 중에서 마케팅 관리 부문 네, 공식 추천 도서입니다. 공식 추천 도서는 이 책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 책만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면요, 누구나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격증은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문 공부, 우리말 공부를 한 다음에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할 수는 있지요. 이 책은 전체 1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핵심적인 마케팅 이론을 전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케팅을 공부한다면 어떤 상황별로 마케팅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뭐 브랜드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브랜드 공부를 하게 되고, 시장 세분화를 공부하게 되면 시장 세분화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시장 세분화 공부를 하고, 이렇게 부분별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러한 이러한 책을 공부를 하게 되면 마케팅 이론을 하나의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1장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마케팅이란 주제입니다. 즉 마케팅의 기본적인 내용들,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장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 우측에 있는 페이지 수는요, 여러분들 그 우리말 교재에 나오는 페이지 수니까요, 교재와 함께 보시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우측 상단에 써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마케팅에 대한 오해를 알아보고요. 이러한 오해가 지속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케팅 관리의 새로운 이슈를 학습하고요. 두 번째, 마케팅 그리고 마케팅 관리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것이 기업 성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학습합니다. 마케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마케팅에 영향을 주는 핵심 동인, 즉 코어 드라이버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마케팅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마케팅은요, 즉 다양한 비즈니스 기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은 마케팅 부서에서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케팅은 다른 모든 부서들, 이를테면 뭐 생산도 있을 테고요, 물류도 있을 테고, 그러한 여러 다양한 기능의 사람들도 마케팅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개인 브랜드를 마케팅하는 것도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어떤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을 뭐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홍보하고 뭐 광고하고 판촉하고 이런 것들을 마케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즉 제품을 마케팅하는 것만 마케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개인도 마케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개인 브랜드 또는 개인 마케팅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내가 나를 마케팅한다, 내가 나를 판매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자기 개발에 힘쓰기도 하고요, 더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마케팅의 대상으로 삼아서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케팅에 대해 뭐 기초를 뭐 마케팅 정의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전에요, 이 책에서는 먼저 마케팅에 대한 오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원문에서는 misconception,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개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해라기보다는 여기 나오는 기억하고 쉽고 즐거운 광고, 이게 오해라기보다는 이런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구매를 공격적으로 설득하는 판매원들, 그 다음에 이메일로 오는 스팸 메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명한 광고 모델, 그 다음에 뭐
과장되고 거짓된 광고, 그 다음 마케팅의 주도권을 가진 마케팅 부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자체가, 이건 실제죠. 이건 팩트죠. 팩트인데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인데, 어떤 오해가 있나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은 모두 광고다. 그렇지 않죠. 마케팅은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이 모두 광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죠. 마케팅은 사실은요, 굉장히 다양한 것이 그 통합되어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제품을 만드는 것도 마케팅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알리고 제품을 설득하고 이런 것도 마케팅의 일이고요. 그 다음 제품을 고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자가 위치한 시장에 판매하는 것도 마케팅의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고객이 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을 매기고 가격을 변동시키고 하는 이런 것도 마케팅이란 말이죠. 물론 저는 몇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이거 말고도 수백 가지 이상의 마케팅 일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광고는 그 중에서 극히 일부일 뿐인 것이죠. 마케팅이 모두 광고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오해는 광고가 우리 눈에 잘 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의 그러니까 모두가 광고일 것이라는 착각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마케팅이 모두 광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케팅은 모두 판매, 즉 셀링이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셀링, 즉 판매 활동을 하는 사람들, 영업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영업사원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보이죠. 이를테면 뭐 저한테 찾아와서 구매를 설득하기도 하고요. 보험 같은 것.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보이는 영업사원, 그리고 뭐 어쨌든 영업사원은 우리 눈에 잘 보이고 잘 보이니까 영업사원이 많고 영업활동이 많고 그다음 영업이 중요하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판매가 마케팅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마케팅은 모두 솜털 같다. 이게 책에 나온 번역을 그대로, 이 슬라이드에 책에 나온 번역을 그대로 이제 쓰여 있어서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영어로 fluff라고 써 있는 부분이에요. 솜털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 것이죠. 솜털 같다는 내용은, 솜털 같다는 뜻은요, 좀 부풀려져 있다, 또는 실체가 없다, 뭐 이렇게 애매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케팅은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요. 마케팅 활동을 한 것이 이를테면 몇 번 노출되고 몇 번 클릭되고 몇 개의 구매가 일어났고 몇 개가 장바구니에 들어갔는지 등등을 우리가 바로바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는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를테면 TV 광고, 라디오 광고, 잡지 광고 같은 광고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광고가 실제 판매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알아내기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마케팅은, 그러니까 마케팅 활동과 실제 구매 사이에 어떤 그 명확한 그 링크를 만들기 어려웠죠. 그래서 마케팅을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하해서 말할 수 있었었죠, 과거에. 그래서 이러한 오해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고요. 마케팅은 본질적으로 비윤리적이며 사회에 해롭다. 비윤리적인 마케팅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뭐 이를테면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비윤리적인 면이 크게 발생한 것이죠. 하지만 마케팅이 본질적으로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케팅 관리자. 여기서 마케터를 마케팅 관리자로 번역을 했는데 그냥 마케터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케터만 마케팅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케터도 당연히 마케팅을 하지만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마케팅은 마케팅 부서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마케팅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케터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뛰어나도 그러한 다양한 기능들,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마케팅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래서 마케팅 관리자, 즉 마케터만 마케팅 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마케팅은 기업의 비용 센터이다. 영어 원서에는 코스트 센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회사에서 이런 말을 종종 써요. 프로핏 센터, 코스트 센터. 프로핏 센터는 돈을 벌어다 주는 부서, 코스트 센터는 돈을 쓰는 부서. 그런데 마케팅 부서는 돈을 쓰긴 쓰죠. 하지만 우리 저자는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마케팅은 비록 돈을 쓰긴 하지만 그 돈은 투자로 인식되어야지 비용으로 인식돼서는 안 돼.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쓰이는 돈을 비용으로 보지 말자. 투자로 보자.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을 단지 비용으로 보는 것도 오해야. 이런 관점이지요. 이러한 오해가 왜 생겼을까?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광고 영업 이런 것들 우리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게 지금 과대평가된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광고와 판촉과 영업 같은 것이죠. 두 번째, 마케팅 매트릭스. 마케팅 매트릭스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오해가 생긴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 마케팅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솜털 같다, 실체가 없다. 그런 말이 이제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케팅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는 마케팅의 효과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매트릭스란 성과 측정치란 뜻이고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죠. 이것도 이제 매트릭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관리의 기본은 측정이에요. 좀 쉬운 사례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체중 관리를 하려고 해요. 체중 관리. 내 체중의 목표를 세우고 체중 관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는데, 이 목표, 계획, 실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하기 위해선 측정을 해야죠. 바로 체중계로 내 몸무게를 재야 하는 것이에요. 체중계가 없다면 체중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케팅도 마케팅 매트릭스를 통한 올바른 측정이 없다면 마케팅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케팅은 유행어 이상의 의미가 있다. 당연한 말인데요. 뭐 일부 책에서는 뭐 이 책만 한 권 보면 마케팅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금방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제목이 되어 있는 책들이 종종 있죠. 근데 그렇게 마케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런 단기적 접근법은 적당하지 않고요. 뭔가 원칙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어떤 마케팅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마케팅을 필요악이라고 본다는 말이 나오는데, 마, 마케팅이 필요악인가요?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나? 필요하고 악도 아니죠.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은 기업이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활동인데 그게 어떻게 악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도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마케팅을 존중받을 만한 세부 분야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마케팅이라는 게 그 매트릭스가 제대로 이제 정립되지 않았을 때, 즉 아까 뭐 솜털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마케팅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잘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케팅에 무조건적으로 돈을 쏟아붓거나 요렇게 하고 돈을 펑펑 뭐 낭비하거나 쓰거나 이럴 때, 사실 돈을 벌어다 주는 부서에서는 지금 삐딱한 눈으로 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마케팅은 돈 쓰는 부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하는 경우도 있었죠.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해를 극복하고 마케팅 매트릭스를 통해서 마케팅의 활동 결과를 마케팅 활동이 마케팅의 결과, 그러니까 어떤 매출의 상승 같은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잘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설명할 수 있다면, 논리적으로 할 수 있다면, 더욱 존중받을 수 있겠죠. 자, 현대 마케팅의 현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마케팅은 모든 기업에게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과정이다. 그렇죠. 마케팅 관리는 핵심적인 비즈니스 활동이다. 특별히 해설할 필요는 없는 이야기들이네요. 자, 피터 드러커라고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혹자는 피터 드러커를 마케팅의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마케팅의 아버지를 필립 코틀러라고 하고 마케팅의 할아버지를 피터 드러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같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직 하나의 타당한 비즈니스 목적에 대한 정의가 있다. 바로 고객을 크리에이트,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기업은 단 두 가지 기능만 있으면 된다. 마케팅 그리고 혁신. 혁신은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어떤 말을 했냐면 마케팅은 비즈니스의 기본이기 때문에 하나의 별도의 기능은 아니다. 고객 관점에서는 마케팅이 사업 전체다. 사실 우리가 어떤 고객 입장에서 어떤 기업을 바라볼 때 그 기업의 제품이나 그 기업의 광고 같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그 제품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 회사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는요, 그 회사가 하는 마케팅 활동이 그 회사 전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엔 마케팅의 정의입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마케팅의 정의는 미국 마케팅 협회, 즉 AMA가 내리죠. 자,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봅시다. 마케팅은 고객, 클라이언트, 파트너, 그리고 소사이어티를 위해, 즉 고객 동업자 사회를 위해 가치를 가진 제공물을 창출하고, 즉 만들고, 의사소통하고, 즉 커뮤니케이트하고, 전달하고, 즉 딜리버하고, 교환하는, 즉 익스체인지하는 활동이자, 즉 액티비티이자, 제도이자, 즉 인스티튜션이자, 과정이다, 즉 프로세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케팅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가지 활동이 있죠. 바로 창출하고, 만들고,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좀 쉽게 얘기할게요. 가치를 갖는 제공물을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고, 교환하는 것이다. 만든다는 것은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커뮤니케이트 한다는 것은 이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제품의 존재를 알리고 제품을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광고, PR, 판촉, 영업 이런 것들이죠. 전달은요, 그 제품을 고객한테 유통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교환은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가격을 매기는 활동을 말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활동을 마케팅의 4대 활동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말하면 창출은 create, 의사소통은 communicate, 전달은 deliver, 교환은 exchang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4대 활동이 바로 창출은 제품으로, 의사소통은 프로모션으로, 전달은 플레이스로, 교환은 프라이스로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이 4대 활동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했네요. 이런 것을 하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요. 누굴 위한 것이냐? 고객을 위한 것이다. 파트너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넓게는 사회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죠. 근데 사실은 그냥 고객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사회까지 갔어요. 사회라는 이야기는 마케팅을 사회를 위해서 한다. 사회를 위해 마케팅을 한다기보다도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사회의 복리, 사회가 더 잘 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을 사회적 마케팅, 영어로 societal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또 나옵니다.
자, 마케팅을 정의할 때 고려할 사항, 마케팅 이해관계자에 대해 나오는데요. 이해관계자는 바로 마케팅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방금 전에 나왔던 고객, 동업자, 사회 이런 것이 바로 마케팅의 이해관계자인데요. 마케팅의 이해관계자, 즉 영어로 말하면 마케팅의 스테이크홀더는 크게 두 개로 대별하면 한 측은 판매자, 한 측은 고객이겠죠. 그래서 판매자 측의 이해관계자를 내부 이해관계자, 고객 측, 즉 기업 바깥의 이해관계자를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했죠. 사회적 마케팅.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도록 하는 마케팅. 최소한 해는 가지 않도록 하는 마케팅. 이런 것들을 사회적 마케팅, 소사이어털 마케팅이라고 불러요. 그린 마케팅도 사회적 마케팅의 하나의 분야로 말할 수 있는데요. 환경 친화적 마케팅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파생된 말이 지속 가능성이에요. 지속 가능성은 sustainability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지속 가능하다는 게 원래 이제 지속 가능성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나온 말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유지되려면 성장은 필요하죠. 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뭔가 개발을 해야 되고요. 개발에는 어느 정도의 훼손이 따르게 마련인데 그 훼손을 최대로 줄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 세대의 이익을 훼손하지 말자. 이런 것을 미래 세대의 사람들 또는 미래 세대의 환경에 훼손을 가하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의 니즈를 충족시키자. 이러한 관점을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해요. 마케팅의 핵심 개념 몇 가지를 봅시다. 아까 AMA의 마케팅의 개념, 마케팅의 정의를 보면 value라는 말이 나왔죠. 가치를 갖는 제공물을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고 교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value가 중요하죠. 사실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만 말해봐라 한다면 주저없이 value라고 말하면 정답이에요. 사실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마케팅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고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그 무엇을 우리가 value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고객이 좀 더 안전한 자동차를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러한 자동차가 바로 value인 거죠.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영화 이런 것들이 다 가치죠. 그런데 가치를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그 가치에 나누기 비용이 돼야 돼요. 즉 비용을 고려한 혜택을 value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value를 좀 더 엄밀하게 본 개념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책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value는 전체적인 benefit 나누기 cost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치가 높은들 우리가 그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마케팅이 완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의 마지막은 교환이에요. 그 제품을 적절한 금액을 주고 교환하는 것이죠. 물론 교환에는 과거 아주 옛날 선사시대 때의 물물교환 같은 것도 교환은 교환이죠. 자, 교환의 조건. 교환은 혼자 교환할 수는 없는 거죠. 2명 이상의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각각은 가치 있는 무언가, value 중요하다고 했죠. value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 가치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치를 줄 수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자유롭게 거절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을 상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절하다고 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교환의 조건입니다. 자, 마케팅의 뿌리 그리고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케팅은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뭔가 누군가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 자기의 무언가를,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뭔가 교환하는 게 마케팅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마케팅이라는 것을 기업의 입장에서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마케팅이지만 사실은 좀 더 셀러와 바이어를 동등하게 본다면요. 서로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자기의 무언가를 내주면서 바꾸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뭐 산업혁명 이전에 돌도끼하고 뭐 호랑이 가죽을 뭐 교환했다든지 이것도 마케팅은 마케팅이에요. 하지만 이런 마케팅을 지금 근대적인 마케팅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걸 마케팅이라고 이제 근대적인 마케팅에 포함시키진 않죠. 그래서 근대적인 마케팅은 산업혁명 이후에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산업혁명 이전에는 실제로 본격적인 마케팅이 생기기 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및 제품 중심, 판매 중심, 마케팅 개념 이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량 생산이 아니었죠. 그래서 고객에게 맞춤형, 커스터마이즈드 1대1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생산 지향성부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케팅이 이제 근대적인 마케팅이 태동한 때고요. 조립 라인, 대량 생산 이런 개념들이 나올 때였어요. 이때의 핵심은 고객 니즈 충족 이런 것보다도 생산 효율 많이 싸게 만들어서 널리 판매하는 것이에요. 즉 효율성이란 게 그거죠. 인풋 대비 아웃풋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극대화가 아니고 극대화입니다. 죄송합니다. 고객이 생산자에게 올 것이다. 즉 별로 고객 만들면 팔릴 것이다. 뭐 이것이죠. 자, 헨리 포드는 지금도 있는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죠. 그 당시 20세기 초반 생산 지향성이 풍미하던 시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색상의 T형 자동차가 아니고 차 이름이 모델 T예요. 모델 T. 어떤 색상의 모델 T라도 가질 수 있다. 그 색이 검정색이기만 한다면. 즉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다른 색깔이 없어요. 검은색밖에 없습니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옵션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한 종류 똑같은 차를 찍어내니까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고로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그 출판사에서 나온 슬라이드 그대로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그 슬라이드 간단하게 그 디자인만 바꿔서 쓰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이 책에 나온 내용과 똑같이 나와 있는데 가끔은 이제 번역상의 실수도 있고 약간 어색한 번역도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바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판매 지향성이에요. 판매 지향성이 왜 나타났냐는 것은 이제 1차 대전 후에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잉여 생산 능력이 증가했다는 것을 이제 원인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 책에선. 그런데 다른 책을 함께 보면 이거 플러스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수요의 급감 이런 것도 이제 그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영업사원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밀어내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 전에 생산 지향성일 때는 많이 만들고 빨리 만들고 싸게 만들어 널리 판다. 고객들은 만들어서 판매하면 팔릴 것이다. 고객들은 기꺼이 사갈 것이다. 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급감하는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잘 사지 않았습니다. 안 사면 망하나요? 망해야 되나요? 아니죠. 안 사면 사기하라. 누구를 통해서? 영업사원. 여기 요 표현대로 한다면 판매원. 영어로 말하면 sales people이죠. 영업사원이 제품을 판매하라고 푸시, 푸시, 푸시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수요는 아주 처참하게 급감했는데 잉여 생산도 많고 경쟁자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금융시장이 발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돈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돈 빌려주면서 뭔가 이렇게 좀 간섭을 했나 봐요. 판매량 늘려, 이익 늘려 이렇게 압박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요. 이때 생긴 영업사원이 푸쉬하는 거 일종의 뭐 이렇게 하드셀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영업사원이 어떤 마케팅의 이미지 중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미국 보면 영업사원 나오는 영화들도 있고 그런데 보면 약간 영업사원을 약간 귀찮은 존재, 나를 좀 압박하는 존재로 약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겠죠. 어쨌든 이때 그런 이미지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 개념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요.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해 억눌린 수요. 지금 이상하죠? 2차 대전이 끝났는데 왜 억눌려요? 이게 이제 번역이 약간 잘못된 건데요. 억눌린 수요가 아니고 예,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전쟁 때 예, 뭐그 당시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터에 끌려나가고 예, 강제로 징용되고 다치고 죽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어떤 그 갈망 이런 것이 강했고요. 이제 예, 그래서 그냥 데일리 라이프 정상적인 일상적인 그런 생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소비재 생산량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대용량 컴퓨터도 이제 그 당시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정교한 수학적인 기법을 통한 시장 조사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사실 생긴 거는요. 50년대 중반쯤에 생겼다고 보는데요. 60년대, 70년대를 가로질르면서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도권이 시장으로 넘어간 거죠. 시장은 고객들을, 그러니까 구매자의 집합을 말해요. 예. 그래서 시장이 제품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고요. 즉 고객이 주도성을 갖게 되었고 기업들은 고객의 어떤 구매 의향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 시장 조사를 통해 마케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시장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시장은 구매자들을 말해요. 반대말은 뭘까요? 시장의 반대말은 산업이에요. 산업은 판매자들을 말해요. 시장은 구매자들의 집합, 산업은 판매자들의 집합. 그래서 반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헷갈리시죠? 시장은 구매자들의 집합이라고 어떤 사람, 구매자, 즉 사람이란 개념인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시장 이야기할 때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 백화점, 마트, 재래시장 이런 데 시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시장이라고 하면 구매자들의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더 올바른 관점입니다. 자, 마케팅 믹스. 마케팅 믹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말 그대로 믹스예요. 우리 커피 믹스 아시잖아요. 커피 믹스에 커피 프림 설탕이 섞여 있듯이 마케팅 믹스에는
마케팅에 사용될 수 있는 수많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도구들이 섞여 있는 것이 바로 마케팅 믹스예요. 이를테면 TV 광고, 소셜 미디어 광고, 뭐 네이버 광고, 잡지 광고, 오개 광고 이런 것도 믹스에 들어갈 테고 신제품 개발, 신제품 테스트 뭐 이런 것들, 시장 조사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유통 채널 늘리는 것, 새로운 소매점 모집하는 것 등등 이것도 마케팅 믹스고 영업사원을 채용하는 것도 마케팅 믹스고 영업사원을 트레이닝하는 것도 마케팅 믹스고 영업사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도 마케팅 믹스고 어쨌든 수많은 그런 도구들, 활동들을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수천, 수만 가지, 수백 가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그렇게 관리하면 관리가 어려워서 네 개로 유사한 것끼리 네 개로 나누어요. 네 개로 묶어요. 네 개로 분류해요. 어떻게?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네 개의 P로 시작하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네 개의 P로 시작하는 도구 이름으로 묶어요. 이것을 그래서 4P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늘날은 좀 더 정교한 관점을 가져서 제공물, 즉 프로덕트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유통은 서플라이 체인, 프라이스는 가치, 프로모션은 첨단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케팅 개념 이후의 접근. 마케팅 개념은 끝났나요? 마케팅 개념은 마케팅이란 그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알리고 무언가를 전달하고 무언가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즉 핵심은 아까 말한 value, 즉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value를 전달하는 것인데 그게 어때서요? 그건 아직도 좋은데 그 개념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즉 마케팅 개념 이후의 접근이라고 해서 마케팅 개념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무언가 새로운 접근법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가 있나요? 차별화, 시장 지향성, 관계 지향성, 1대1 마케팅. 먼저 차별화 지향성입니다. 어렵지 않죠? 차별화, 다르게, 더 낫게, 다른 점을 분명하게 커뮤니케이션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이라고 이제 우리 책에 나왔는데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린다. 물론 이 알린다 안에는 이제 설득이란 면도 들어가긴 하지만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하면 좀 더 어렵죠. 자, 어쨌든 차별화는 분명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맞지요. 다른 점을. 근데 커뮤니케이션만 하면 안 되겠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기도 해야겠죠. 자, 두 번째 시장 지향성은 마케팅 개념을 실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고객 지향성이 시장 지향성에 포함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객이 모인 게 시장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관계 지향성은요. 고객 유지. 사실 마케팅이란 것은 고객을 획득하고 고객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이 고객 유지예요.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고객과의 좋은 관계를 맺자. 왜? 고객을 지키기 위해, 고객을 유지시키기 위해.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나왔죠. 이것은 별도의 절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마케팅이 나오네요.
원투원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고객과 학습 관계를 형성한다. 학습 관계라는 얘기는 뭐예요? 고객에 대해 뭔가를 배워 나간다는 것이죠.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고객이 누구인지,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고객의 구매 행태, 행동, 얼마나 많이 사는지, 얼마나 자주 사는지, 얼마를 지불하는지, 어떻게 결제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등등을 알아야 관계를 맺고 그래야 1대1 마케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대1 마케팅은 그리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죠.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그래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고객 맞춤을 추구하되 매스 대량 생산의 효율성도 버리지 않고 간다.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마케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동인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공급과 고객 부족, 공급 과잉과 고객 부족, 정보의 힘이 마케팅 관리자, 마케터에서 고객으로 이동한다. 세대 간의 가치관도 다르고 선호도 다르다. 빅 M과 리틀 M을 구별한다. 뒤에 설명 드릴 거예요. 마케팅 투자에 대한 수익을 요구한다. 마케팅 투자에 대한 수익을,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돈만 쓰지 말고 이 돈이 어떠한 역할을 했나, 어떠한 결과를 냈냐를 책임 있게 증빙하라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나온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공급 과잉, 고객 부족. 이건 뭐 실제로 그렇죠. 느껴지시죠? 그러다 보니 마케터의 힘이 과거에 힘의 균형이 마케터 쪽에 있었다면 지금은 고객 쪽으로 옮아가고 있다. 고객 지향성이 필수적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그러면서 어떤 책에 설명을 하는데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다른 교재를 이제 다른 어떤 경영서를 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건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경쟁자들이 증가한다. 모든 비밀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밀은 없다. 다 공개된다. 혁신이 널리 일어난다.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쉬운 성장이 어려운 시기를 만든다. 다 모두가 쉽게 성장하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가 오겠죠. 고객은 바쁘다. 고객은 시간이 부족하다. 정보의 힘이 마케터에서 고객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사실은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는요. 정보가 많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판매자가 고객을 굉장히 이제 흔히 말해서 속여 먹었어요. 그래서 가격도 모르고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도 써보기 전까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많이 쉽게 말해 당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나쁜 제품은 리뷰나 평점, 댓글 이런 걸 통해서 발붙일 데가 없어졌죠. 어쨌든 정보의 힘이 고객에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정보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업, 제품, 경쟁자 뭐 등등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세대 간의 value와 preference가 변화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기업이 메시지를 만들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할 때 세대에 따라 다르게 하고자 하죠.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MZ 세대
뭐를 뭐 중시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들만을 위한 마케팅, 그들의 선호에 맞는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변화 때문에 그 우리 사내 어떤 회사 내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런 게 새로운 건 전혀 아니죠. 과거에도 사실 세대의 변화는 과거 흔히 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X세대로 넘어올 때 그럴 때도 당연히 발생은 했겠죠. 새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 책이 좀 특별한 게 빅 M과 리틀 M이라는 개념을 이제 쓰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널리 받아들여지는 개념은 아닌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쓰고 있어요. 큰 마케팅은 전략적 마케팅, 스트래터직 마케팅. 작은 마케팅, 리틀 M은 택티컬, 즉 전술적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략적 마케팅은 어떤 회사의 고위층이 그 성과를 내기 위해 기업 수준, 밑에 어떤 비즈니스나 사업부나 어떤 기능적인 수준이 아니라 전사적 수준에서, 회사적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마케팅을 바라보는 관점을 빅 M, 리틀 M은 전사적이 아니라 회사 밑에 있는 사업부, 그 밑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 기능, 운영,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하는 그런 마케팅을 작은 마케팅, 리틀 M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나와요. 마케팅 투자의 타당성과 회수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죠. 아까 이야기할 때 과거의 마케팅은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가능해졌죠.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매트릭스 덕분이죠. 매트릭스란 성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성과 측정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매출, 시장 점유율, 디지털 마케팅이라면 방문자 수, 회원가입 수, 광고로 따진다면 클릭률, 클릭당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매트릭스인데 좀 넓게 본다면 이러한 매트릭스, 이러한 측정치 중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내고 그 측정치를 추적하고 측정치가 좋게 나오는지 나쁘게 나오는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의사결정자나 매니저에게 제공하고 이런 활동들을 매트릭스라고 말하기도 해요. 넓게 말할 땐. 마케팅 매트릭스에 대해 몇 가지 더 이야기하면 마케팅은 애매모호한 분야였지요. 아까 우리가 마케팅의 오해 이야기할 때 마케팅은 플러프, 즉 솜털 같다고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될 수 없다. 제가 아까 강조했던 이야기이고요. 마케팅은 비용인가 투자인가? 왜 물어봐요? 투자인 줄 알면서. 그죠? 비용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입니다라기보단 투자라고 보는 관점이 좋습니다. 라고 우리 저자가 주장하는 것이죠. 최고 경영자와 주주들은 마케팅의 책임감을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책임감은 accountability예요. accountability는 다른 말로 회계적 책임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활동에 쓰인 돈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증빙하는 그런 책임을 accountability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책임감을 기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챕터 1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